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태고사이언스라는 종목을 볼게요. 태고사이언스.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보죠.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첫째,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대적 가치 펀드멘탈을 기초로 해서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 그 다음에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 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트 분석을 하는, 이거는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 안에는 패턴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흐름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가격을 형성하면서 그 가격의 흐름이 우상향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어쩌면 어떤 지지하장을 만들고 움직이는지, 뭐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UCN, 뉴스. 그러니까 뭐, 테마를 형성하면서 우상향으로 가는,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죠.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그 수익의 가시화가 돼서 어떤 내용이 지속적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좀 많이 버는,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우상향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 보기도 하고 예상해 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태고 사이언스는 차트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동안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2014년서부터 2021년까지 한 7년 정도의 흐름이 보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이 갈 때는 73,500원까지 갔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9,600원 저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위치는 28,900원 약 3만원대에서 올해 2021년은 주가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수렴하는 모양이 나오면서 옆으로 기는 모습이 좀 나오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좀 내렸다가 옆으로 기는 모습. 그리고 다시 한번 우상을 틀지 꺾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무엇인가 정체 있는 느낌입니다. 정체 있는 느낌. 자, 그러면 이 파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월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월봉으로 넘어왔더니 이렇게 수렴의 형태가 어느 정도는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그래서 고점도 현재는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에서 소위 말해서 추세선의 끝선을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걸린 형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작년에 웬만한 종목이 코로나 때 2020년 3월에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는데 또 옆으로 탄력적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수렴의 형태를 계속 형성하면서 한 1년 동안 끌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위로 틀지 아래로 꺾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존재하면서 그 내용을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모아가면서 우상으로 틀려고 할지도 모르겠죠. 반면에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누군가는 버려나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주가는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수렴의 끝자락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맞춘 상태에서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는 상승적으로 가는 경우의 패턴이 굉장히 많죠. 과거에도 이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돌려보면 여기서도 살짝 그랬죠. 이렇게 한 반년 이상을 끌다가 수렴을 마친 상태에서 주가가 한번 탄력적으로 갔고요. 여기도 그랬죠. 한 6, 7개월 움직이다가 주가가 또 탄력을 받아서 한번 갔죠. 그럼 지금도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의 이런 형태를 봤을 때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태고사이언스를 지금 주식을 사서 우상향으로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고 하방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점을 확인했던 부분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치고 나가서 수렴에 시작했던 부분 23,000원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이 수렴이 마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저항으로 바뀌면서 빠질 수가 있는 가격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저런 가격대를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한 기준 가격대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000이라고 하는 가격은 23,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되게 중요하다. 반면에 여기 저항을 형성돼 있던 이 자리 37,000원을 어떻게 돌파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향후 주가의 흐름은 또 결정이 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쯤에서 뒤를 보고 앞을 보고 동시에 본다면 23,000원이라고 하는 지지 가격대, 그 다음에 여기 37,000원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저항 가격대, 지금 28,950원이니까 신규 진입을 노리거나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23,000원을 벗어나서 하회 이탈에서 놀게 되면 대응을 해줘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응 구간. 그러면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자르고 나오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현명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차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가격 분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기준 때문에 그런 거죠. 기준. 대응하려고요. 대응. 그래서 이 회사는 태고사이언스는 일단 이 수렴대를 벗어나야지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 신규 진입을 노리신 분들은 이런 점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파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한번 와볼게요. 그러면 이 수렴 과정 속에서 어떤 내용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당겨 보니까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거래가 가장 많습니다. 그죠? 이 가격대가 이렇게. 그럼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 이렇게 28,000원에서 33,000원 사이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 주가가 자꾸 터져서 내려서 이 수렴대를 깨지는 자리가 나온다면 이 저항이 작용하면서 밀릴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반면에 올라가서 안착이 되면 이 매물이 아니라 이게 지지 매물로 바뀌면서 누가 매집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대추세를 그리고 이렇게 수렴의 구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맞추게 된다면 여기 23,000원 부근 가격 그리고 37,000원이라는 가격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향후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든지 이렇게 떨어진다면 대응을 하든지 이런 거죠. 자,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23,000원 그리고 37,000원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37,000원을 빨리 넘어가서 주가 탄력을 위쪽으로 받아주기를 바라야 되겠죠. 물론 양쪽 다 가지고 있던 신규 진입을 노리는 23,000원을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대응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손절한 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자, 여기까지는 이제 차트를 통해서 가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태고사이언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죠. 벤처기업, 중형주, 제조제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2,290억 정도 됩니다. 오늘은 한 2%, 3%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더 올랐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2,300억 정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태고 사이언스가 그동안 돈을 좀 잘 벌고 있는지 기본적인 것만 체크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상처 치유형, 배양 피부, 각막 연구 이런 거 하는 것 같습니다. 네오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도 한번 써봤던 것 같은데 이거. 자, 재무정보 한번 볼게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이어지는 매출 구조는 20억에서 10억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조금 약간 취약해졌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작년에 이 저점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탄력, 1년치 정도의 실적이잖아요. 분기 실적. 뭐, 이 정도 보게 되면은 그다지 굉장히 잘 버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약간 정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실적하고 최근 1년간의 실적하고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볼게요. 1년 실적을 보게 되면 2018, 19년. 그 다음에 요거는 이라고 써 있는 건 여기 최근 3개월간 증권사에 발표한 전망치 평균치니까 윤리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러면 2018, 2019, 2020년까지 이어지는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79억, 64만, 100억, 88억.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어느 정도 잘 최근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기 실적은 좀 안 좋았죠. 그렇다면 이 분기 실적이 조금 향상이 돼서 여기 88억하고 100억 정도 이상을 좀 해준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가 탄력은 받겠죠. 그러면 이 정도의 실적이라면 어느 정도 양호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가는 양호한 실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정체되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죠. 그게 지금 딱 태고사이언스의 주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는 딱 이렇게 수렴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한번 볼게요. 태고사이언스
회전 근개 파열 세포 치료제 15조 시장을 정주존한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래 먹거리 치료 세포 치료제 CDMO 계약 임박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어쩌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7월 13일, 7월 18일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7월 달 들어서 나오는데 지금 7월 21일이니까 한 열흘 지나고 있는데도 주가 움직은 그다지 움직임을 못하는 것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이야기가 논의하다가 방향성의 흐름을 깨줘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쭉 그 얘기가 거의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세포치료제 이야기를. 근데 주가 탄력은 현재 탄력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끝나면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것보다도 기본 바탕은 일단은 매출액 구조나 영업이익은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보시면 그죠? 최근에 보게 되면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저거 아니더라도 이거 아니더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이게 뭐라 그럴까 잘 시장에서 반영이 되지 않는다.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돈을 뺄 수도 있잖아.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나 이런 정도의 기본은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냥 일방적으로 확 무너질 가능성은 적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기준을 그래서 여기 헤드앤숄더의 개념을 17,000원 선, 그 다음에 여기 21,000원 선은 기준은 잡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이렇게. 이 부분만 깨지지 않는다면 태고사이언스는 조금 반등할 여지도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자,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37,000원을 회복해 주느냐, 그 다음에 안착을 해주느냐 여부, 그 다음에 혹시나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 가격대를 즉 17,000원에서 21,000원이라고 하는 요 가격대 부분을 하회이탈해서 놀지만 않는다면 좀 전에 봤던 실적이나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확 꺾어질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만 놀아준다면 주가는 언제든지 한 번쯤은 반등해 줄 여지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17,000원과 21,000원이라고. 아까는 한 23,000원 봤잖아요. 그런데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을 본 거죠. 왜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 확대해 보니까 조금 더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 범위를 좁게 하게 되면 손절만 건드리고 대응이 너무 빨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봐야 되는데 조금 확장된 거죠.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 만약에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정도의 리스크, 즉 30% 정도는 손절을 각오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뒤를 보니까 리스크의 구간이 30% 넘어가면 안 들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준에서 황교표는 기준에 7%, 12% 안에 들어와야 이렇게 그러니까 진입을 이런 원칙을 갖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은 들어가진 않지만 만약에 약간 이게 만약에 밀린다 형태가 나와도 이 자리를 지지한다고 그래도 저는 그다지 왜냐면 이제 수렴의 끝자락에서 쳐져버리면 이게 저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 진입을 노린다 그러면 저는 이걸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요. 여기 이 자리를 차라리 통과하고요. 넘어가서 안착할 때 접근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내려오면 주가가 싸지는 메리트는 있지만 반면에 올라올 때 저항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나 시간 조정을 걸게 되면 주가는 탄력적으로 잘 못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대저항을 돌파시켜 놓고 아까 그런 내용들이 부각되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분명히 여기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 최소한 이 5만 원대에 이렇게 교차했던 자리 1차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도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죠. 지금 구간은 수렴이고 그 다음에 저항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저항대를 통과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신규 진입을 노리는 게 어떻겠나 싶은 거죠.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주가를 보게 되면 당황스럽지 않은데 미리 분석을 안 해놓고 그때 닥쳐서 하게 되면은 부랴부랴 하게 되면 주가를 잘 못 잡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관심 종목 전부 다 등록을 해놓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기다리는 게 낫겠죠. 그런 차원에서 태고사이언스는 좀 기다렸다가 안착을 했을 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자, 가격 제시는 21,000원과 2만원대 부분이 되겠죠. 거기하고 그 다음에 37,000원, 그 다음에 5만원, 그 다음에 고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 대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종목 추천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신다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극히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경만일점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